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이 발생했죠. 특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돌파를 또 실패를 하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시가 하나 떴어요. 공시가 바로 이 지주회사의 적용을 제외를 하겠다, 이 이슈가 떴던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 딱 하나일 겁니다. 과연 이 지주사에서 제외가 되는 게 이 에코프로에게 악재냐 호재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공시에 숨겨진 의도를 좀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바로 이 에코프로가 앞으로 그려갈 이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또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에코프로가 이제 이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에코프로가 상당히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좀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좀 벗어던지고 좀 가벼운 좋은 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는 이 지주사라는 감투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이 까다로운 이 규칙을 전부 다 지켜야 됐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마음대로 이 빚을 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빚. 부채 비율이 무조건 이 200% 안으로 꽉 묶어놔야 됐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특성상 어때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 투자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규칙 때문에 제동이 걸린 적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주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과감하게 돈을 더 빌려가지고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좀 트인 거죠. 자, 두 번째로도 자회사에 대한 이 비중, 사실상 유지해야 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자회사 지분을 무조건 3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아무리 올라도 뭐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건데 이제 이 30%에 대한 족쇄가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투자 자금도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상금이 생긴 거예요. 비상금이. 그리고 지주사면은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한 데도 상당한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금융사나 뭐 투자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 되는데, 지주사들은 이제는 이제 유망한 뭐 스타트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캐피탈사나 그러니까 운영하는 이 금융 쪽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판이 오히려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지주사의 탈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에코프로가 망해서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기계적인 하나의 규칙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냐, 이 모양이냐 물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패시브 자금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주사 ETF나 이제 관련 펀드에 담겨져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종목 분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적 매도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도 아니고 지금 이런 수급 공백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하락 압력이다라는 거죠.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기계적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류상의 이동이다. 오히려 이 에코프로를 이제 거래소에서는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양극재 원료를 직접 만드는 진짜 이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이 된 거죠. 탈바꿈. 자, 지금의 하락은 이 기계적인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집도 훨씬 가벼워졌고, 말했죠. 자금줄이 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에코프로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물린다고 해서 뭐 하단이 온 것도 아닌데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봐도 오늘도 그냥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요. 하방 압력이 받아서 뭐 파란 밴드까지 온다? 네, 제가 항상 말하죠. 파란 밴드는 뭐라고요?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매수 자리를 줄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코프로를 봐왔던 건데,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실전 매매한 내역을 보자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계속 매수 시그널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시그널만.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맥점 차트를 그대로 로직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거래가 되게끔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로직으로 정말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건데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 눌림목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자고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사고 파느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종목에 대한 주포가 어떠한 형태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가 파악을 하는 게 수익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에코프로를 지금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주식을 하려면 먼저 이 종목에 확실한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밴드로 체크를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앞에는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세력들이 진입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포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인데 동시에 보시면 10월 달에 엄청난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죠. 밴드가 형성이 되면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우리는 이걸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머니.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들이 자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우리는 눌림목 매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 찍힌 이 파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매수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던가 일부는 또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께 이 에코프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인데 보시면 4개월 전입니다. 이때가 뭐 9만 원 초반대였죠. 보시면 맥점 밴드에 딱 터치를 할 때 그때가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났다는 거예요. 밴드여서 시세가 나오고 보시면 다음 매집 자리도 지금 신호가 뜨고 정확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하는 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집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포가 이탈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거래한 이 거래 내역을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월간 4회 제한 매집으로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왜 제한을 두냐? 바로 이 거래 배수의 제한이 뭡니까?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죠. 근거가 없는 거래는 계좌를 계속 시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주포의 진입을 확인하고 적재적소에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은 그럼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래 목록도 한번 보면 보시면은 초입의 물량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익절 완료가 됐죠. 이미 깔끔하게 익절 완료를 해서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입한 물량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기분 좋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매매입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밴드 안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주식이 쉽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매집에 대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세력들 최근 이 박스 구간에서도 자금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자, 말씀드렸죠. 주포가 진입해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합니까?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의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 되죠.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팝니까? 시세가 확산이 나오는 그 구간에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에코프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직접 매수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차트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고점 돌파를 하고 매도 시그널이 딱 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매도 문자도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서는 지금 매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시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